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대국을 준비해봤는데요. 1989년에 열린 제1회 응시배 결승 5국 한국의 조은현 구단과 중국의 내웨이핑 구단의 대국이에요. 자, 이 대국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 그전까지 바둑 변방국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한국 바둑은 약하다, 일본, 중국에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대국을 조은현 구단이 승리를 함으로써 변방국이 아니라 이제 한중일 세 나라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역사적인 대국이었는데요. 자, 과연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흑이 조은현 구단이었습니다. 자, 초반 화점 소목 들어가고요. 자, 백도 양화점으로 들어가자, 자, 날일자 굳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소목을 굳혀가는 수의 자체가 요즘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목을 조금 놔두고 비워두고 둔다면은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은현 구단도 역시나 소목을 굳혀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은 느슨해 보이는 벌림을 선택하죠. 요즘 바둑 트렌드라면 날일자 굳힘, 눈목자 굳힘 아니면 3-3 들어가는 정도가 무난하다 볼 수 있는데, 자, 내웨이핑 구단 벌려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날일자로 걸치자 한 칸 낮은이었고, 자, 이곳을 이제 3-3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백은 이곳을 막거나 이곳을 막을 수가 있는데, 자, 요즘은 이렇게 막아서 두더라도 크게 이 수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 백이 벌려놨기 때문에 이 변을 조금 등한시하는 선택은 좋지 않다고, 이제 모든 바둑책 그리고 이 바둑 고수들조차 이 변을 두고 반대쪽을 막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 쪽을 막아두면서 굉장히 고전적인 정석이 나왔죠. 자, 날일자로 덮어 씌우자 이제 선수를 다시 한번 잡고 다시 걸쳐갑니다. 확실히 조은현 구단의 기풍 자체가 발빠르게 상대방보다 좋은 곳을 선점하면서 유리함을 이끌어가는 기사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실리를 차지하고 발빠르게 두어가고 있고요. 자, 한 칸 뛰자 그냥 두 칸 벌리는데요.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이 교환을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눌렸을 때 이 백의 세력권이 계속해서 커지는 게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은현 구단도 그냥 가볍게 뛰는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바둑 올드팬 분들이시라면 이곳을 붙이면 흙이 뻗었을 때 2립 3전이 아니라 2립 2전이 되면서 두 개가 쫙 뻗어 있는데 두 칸밖에 벌리지 못한 모습이 되면서 좋지 않은 모양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조은현 구단의 생각은 백이 붙여온다면 그냥 가볍게 처리하고 이런 자리 또는 아래쪽 하변 쪽을 다가가면서 다시 한번 발빠르게 두겠다 이런 의도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아무튼 내웨이핑 구단도 이제 마주보는 변자리 하변 쪽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이 수를 흑이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응수를 했는데 두지 않는다면은 이런 우상기 쪽을 굳히는 수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덮어 씌워가면서 계속해서 흑도를 압박하고 이 귀 쪽에서도 뭔가 뒷맛을 노릴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두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의 하변 쪽과 중앙 쪽 모양이 너무 커지는 거는 흑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은현 구단도 일단 바로 침투하는 수를 들어갔고요. 만약에 조은현 구단의 제자 이창호 구단이었다면 이 수 또는 이런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 모양을 넓히더라도 흑도 눌리는 모양을 방어하고 이제 흙의 모양도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런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조은현 구단은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바로 들어가면서 이 수 너무 넓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자, 백이 붙이자 늘고, 자, 이을 때 자, 여기서 백은 여기를 막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 다가온 수의 가치가 너무 희석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태줄 거면 굳이 널찌감치 가서 잡혀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있는 게 정수고요. 자, 하나 밀어가고 막을 때 치받고 젖히는데, 자, 이 장면에서 내웨이핑 구단이 여기 리은수가 살짝 완착이었어요. 이 수로는 차라리 하변 쪽을 뻗고 상대가 다른 곳을 둘 때 여기는 이제 백의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수의 수순착오가 있었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흑이 끊어먹기에는 조금
작은 자리죠, 지금은. 그래서 이곳을 늘어두는 게 더 좋은 수였다면은 뇌웨이핑 구단도 이 결승전 바둑 변방국이라고 불리던 조은영 구단을 맞이해서 내가 설마 지겠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은영 구단은 이미 이 당시에도 세계 초일류 기사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한 강자였어요. 이 방심이 항상 무서운데 뇌이핑 구단 당연히 흙이 받아주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거나 아래쪽을 뻗어가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흙은 당연히 내 집으로 반발을 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백이 이은 김에 뚫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 단수 쳐도 호구 치면서 선수로 살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발빠르게 변 쪽으로 두 칸 뛰게 되니까 전체적인 이 형세의 포석을 본다면 백은 이제 빈 껍데기밖에 남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백의 집이 없어요. 여기 좌변 쪽 모양이 있지만 이제 실전에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 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은 이 세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자, 뇌이핑 구단 묘한 자리를 벌려가고요. 자, 이수의 의도는 흑이 이제 다가오면은 이런 식으로 흑돌을 차단하면서 싸워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고요. 자, 조은영 구단도 이 돌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중앙 쪽으로 폴짝 뛰어든 게 굉장히 좋은 삭감이었어요. 자, 이 수를 두자 계속해서 중앙 쪽에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 백으로서는 이 흑 한 점을 공격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핑 구단도 이 5칸이나 벌려두었던 간격이 조금 불안했던지 두 칸 팀을 선택하면서 한 번 더 두텁게 두지만 조은영 구단 무시하고 한 칸 뛰어서 도망가고요. 자,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좌상 쪽에 그리고 중앙까지 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이 돼야 되는데 흑돌은 너무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길 먼저 붙여도 한 번 더 반대쪽으로 뛰어가게 된다면 이 돌들이 뭔가 집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세력이라고 보기도 그래서 확실히 조은영 구단이 자신만의 특기인 속력 행마로 네이핑 구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흑돌을 차단해 가면서 이 두 점을 계속 곧마로 뛰어놓으려고 하지만 조은영 구단 두텁게 하나 지켜두고요. 자, 이 수는 물론 안 지켜도 되지만 다른 곳을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눌리는 게 조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백은 이제 껍데기만 남을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이제 집의 균형을 맞춰가게 된다면 결국에 이 두터움이 한두 집씩 늘어나면서 역전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 한 번 더 두텁게 지켜두고요. 자, 백도 일단 차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어갈 수밖에 없는데 약간 공배의 느낌이 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자, 이제 흑도 한 번 더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집 모양을 보시면 흑은 세 군데의 귀를 차지하고 있고요. 백은 역시나 이 좌변 쪽 모양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핑 구단으로서는 계속해서 두텁게 두어가면서 이제 조은영 구단의 실수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조은영 구단이 우세를 한 번 더 확립하는 아주 좋은 기대기 전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보통 이제 바둑에서 기대기 전법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쪽 돌에 막 돌을 갖다 붙이면서 내 벽을 쌓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데, 자, 지금 조은영 구단의 걱정거리는 이 중앙 세 점밖에 없죠. 자, 이 중앙 세 점이 확실하게 살아간다면 확실하게 이제 바둑 전체가 집이 많은 형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덤도 한 집이 적었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굉장히 편한 종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은영 구단 이곳을 바짝 기대 갑니다. 자, 백으로서는 여기 뻗을 거냐 여기 뻗을 거냐 젖힐 거냐인데, 자, 젖히게 되면 한 번 더 젖혀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빵 따내면 주지만 이렇게 두어가면서 흙에 상변 쪽 모양을 키워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뻗으면서 두더라도 흙의 모양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걱정거리인 중앙 쪽 돌을 완벽하게 타개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이펜 구단도 그냥 뻗는 수를 선택을 하지만 한 번 더 젖히고 백이 젖힐 때 흙도 한 번 더 젖혀가게 되면서 확실하게 중앙 쪽 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백으로서는 뭔가 여기 끊고 싸우고 싶은데 이런 싸움은 지금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상변 쪽 흙집이 생기고 이 백 두 점과 이 중앙 흙도 6점의 싸움은 흙이 절대 나쁜 싸움이 아니고요. 백이 도망갈 때 집을 한 번 더 지키던지 아니면 중앙 쪽 돌을 한 번 더 안정을 취하더라도 백이 계속해서 집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뇌이핑 구단도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자, 흙은 한 번 더 들어가고요. 자, 이제 이 2단 젖힘을 통해서 흙돌의 안정은 어느 정도 취해놨다는 거예요. 여길 끊어 잡게 된다면 날일자 정도로 충머리 한 방 활용을 해주고요. 자, 백이 때릴 때 한 번 더 파고 들고 지킬 때 좌상 쪽을 둔다면 역시나 중앙 쪽 돌이 잡히지 않으면 흙의 집을 상대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핑 구단도 결국에 집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상 쪽을 지켜주는 선택을 하지만 조은영 구단 두텁게 딱 이어주는 순간 이제는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여길 붙이면서 상변 쪽 흑도를 노려보지만 두텁게 살아주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보니까 흑은 좌하 그리고 하변, 우하, 우상, 중앙 그리고 좌상까지 흑돌들이 뭔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고 집으로도 이 알토란 같은 집들을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변화를 만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변 쪽을 막아가지만 조은영 구단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백의 집 모양이 좌변 쪽을 침투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조은영 구단이 화려한 속력 행마를 보여주는데요. 자, 백으로서는 일단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넘겨주면은 이제 마지막 공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좌변 쪽마저 살려주게 되어서는 확실히 집이 없죠. 자, 그래서 차단해 갈 수밖에 없지만 자, 붙이는 수가 좋았어요. 자, 이 수의 의도는 100 이 대만은 살아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젖히면은 흙이 오히려 반발하면서 젖혀가고요. 자, 이을 때 이런 자리까지 활용하고 여기 하나 찔러두고 딱 있게 되면 이제는 흙에 대한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백돌이 과연 확실하게 살아있냐예요. 물론 이렇게 둔다면은 잡히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백돌을 몰아가면서 흙의 집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은 이 우상마저 흙의 집으로 확실하게 변하면서 백이 이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백돌이 차단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네이핑 구단 거의 수줍은 소녀처럼 그냥 뻗어두는데 이 수가 이제 거의 패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찌됐든 흑돌을 차단을 하면서 이 중앙 쪽 그리고 좌변 쪽을 차단시켜 놓고요. 뭐 어떻게든 살겠죠. 그 다음에 이 우상 쪽과 이 중앙 쪽을 다시 한번 차단을 하면서 마지막 공격에 승부를 걸었어야지 그나마 승부가 될 만한 장면이었는데 네이핑 구단에 너무 이 느슨한 수로 인해서 한번 뻗자 이제는 차단해도 날일자로 다가가는 순간 확실하게 차단도 안 되고 흙이 너무 쉽게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곳마저 막아두지만 조은영 구단은 한술 더 뜹니다. 자, 한 칸 뛰면서 백의 약점을 노리고요. 자, 들여다보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백의 약점을 지키려고 하지만 보통의 이제 기사라면은 그냥 바둑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잊고 이제 다른 수순들을 진행할 만도 한데 조은영 구단은 여기 있는 것도 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돌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들여다보는 수를 선수 교환하면서 여기를 잊지 않고 발빠르게 선수 한 번 더 잡고 이제 좌쪽 이곳을 뻗어두는데 자, 이 수의 의도는 이제 바둑 자체가 워낙 유리하게 판이 짜였기 때문에 다른 곳을 두면 혹시라도 백이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서 패로 버티는 게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자, 물론 흙이 뒤로 물러나 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둑이란 게 참 신기한 게 제가 굉장히 지금 흙이 유리한 형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물러나게 된다면 집으로 거의 5집 이상 손해를 봤죠. 자, 이러다 보면은 역전에 이제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은현 구단 방심하지 않고 이 좌 쪽을 뻗어준 게 좋은 선택이었고요. 자, 이제 백으로서는 뭔가 흙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조은현 구단 확실하게 젖혀서 호구치고 살아두고, 이제 마지막 변수는 이 우상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상 쪽 이제 마지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이때 조은현 구단이, 자, 우상 쪽이 마지막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조은현 구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지킴을 두더라도 흙이 거의 10집 이상 앞서 있는 형세예요. 자, 그런데 이곳을 이으면서 이제는 우상 쪽 귀를 파먹히더라도 이 한 점이 잡히지만 않으면 이긴다는 뜻이죠. 자, 그만큼 바둑 자체가 보시면은 초반부터 백은 세력 바둑을 구사했지만 이 세력이 집이 아무리 나더라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10집 이상을 봐주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지켜도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깎아가고요. 자, 이렇게 경계선만 대충 지어보더라도 10집 정도밖에 날 수가 없는 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집, 그리고 좌상 쪽 10집, 백의 집은 20집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서 흙은 좌하, 하변, 우하 쪽만 합치더라도 20집이 넘고요. 그리고 상변, 중앙도 어느 정도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는 흙이 10집가량, 10집 이상 유리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마저 두텁게 이어둔 수는 왜 우상기 쪽을 두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끊어 잡히는 게 약간은 선수성으로 들기 때문에 이것마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현 구단 두텁게 이어두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핀 구단이 우상 쪽을 들어가지만 쭉쭉쭉 뻗고 벌려두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중앙 쪽과 연계가 되면서 흙의 집도 불어나게 되었죠. 자, 백의 집도 한 10집가량 늘었지만 흙의 집도 어느 정도 늘었기 때문에 형태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공격을 오지만 조은현 구단 이제는 뭐 끊겨도 산다는 거예요. 자, 바둑이 유리한 입장에서 바둑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일반적이라면 젖혀 이으면서 조금 끝내기로 득을 보면서 살 법한데 조은현 구단 이제 나를 무시하지 마라. 한국은 바둑 변방국이 아니다. 중앙 쪽을 한 번 더 띄워두면서 중앙 쪽에 십자가 형태로 한 칸 한 칸 한 칸 폴짝폴짝 띄워두니까 이 돌이 아주 거의 뭐 승리의 표식같이 야무져 보입니다. 자, 두어가고 이제 백으로서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데 뭐 크게 득이 없어요. 오히려 흙이 빠지면서 살게 되니까 집으로는 한 칸 뛰는 수까지 남게 되어서 여길 차단한 것과 이 한 칸 뛰는 수가 남은 거의 차이는 그게 그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흙은 중앙 쪽으로 다시 한번 머리를 내밀면서 이 중앙 쪽 십자가 모양과 같이 야금야금 한두 집씩 이득을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핀 구단이 바랄 부분은 우상 쪽인데, 이제 우상 쪽을 두기 전에 아무튼 네이핀 구단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한 점과 두 점의 교환은 100의 집으로는 이득이긴 하지만 지금 집 차이가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우상 쪽 공격 말고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로 네이핀 구단이 이곳을 갈라쳐 가지만 조은현 구단은 이미 사는 수를 다 읽고 있었어요. 자, 이곳을 이제 젖히고 백이 막으면은 그냥 이어서 이 궁도 자체가 뭐 부분적으로는 흙이 잡히는 궁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나요? 이거 부분적으로도 잡히지가 않네요. 이렇게. 네. 자체로도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살아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이으면은 어차피 잡으러 가는 건 무리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치중과 붙이는 수를 통해서 어쨌든 흙의 모양을 어렵게 만들겠다. 네,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어가지만 조은현 구단 하나 늘어두고, 자, 이곳까지 다 교환을 해두고요. 자, 귀쪽을 선수로 교환을 해두자. 여기는 이제 선수 한 집이 나 있는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선수 한 집을 확보하고 이 중앙 쪽에서 연결을 하자고 하면서 집 하나만 더 낸다면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은현 구단 젖히는 수만 선수 교환해두고 뭔가 이곳까지 밀어갑니다. 자, 이 수로는 그냥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쉽게 흙이 살아갈 수 있는 자세죠.
여기 그냥 있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흑 입장에선 잡히지 않는 돌이기 때문에 어딜 두더라도 되는데 약간은 불안해 보이는 이곳을 밀어가는데 조은영 구단 이 당시에 수익기도 날이 서 있어요. 자, 여기를 밀어가면서 뭔가 조금 불안해 보이지만 자, 이곳을 늘고 딱 입구자로 두게 되니까 이 흑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서는 어차피 잡지 못하면 지기 때문에 네이핑 구단이 마지막으로 끊어가면서 조은영 구단은 실수를 유발을 하는데 어떤 수냐면 만약에 여기나 여길 두면은 바로 역전이에요. 왜냐하면 뚫고 단수 치면서 이 흑세점이 잡히고요. 물론 흑이 살 수는 있지만 이 흑세점이 선수로 잡힌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이길 수가 없죠. 흑이. 그래서 이거는 역전이고요. 그렇다고 여길 두더라도 이렇게 반대쪽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면은 이것 역시 흑 대마가 다 잡히기 때문에 역전이죠. 하지만 딱 한 수 100을 잡으면서 흑을 살리는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이곳을 붙이는 수입니다. 방금 제가 딱 잘못 갖다 놓으니까 이것도 역시 역전이에요. 자, 이 수는 왜 안 되냐면 여기를 끼워가는 수가 있어요. 자, 끼워가면은 흑이 단수 쳐도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치고 때릴 때 딱 두면은 백돌이 살아가면서 흑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조은영 구단이 본 수는 딱 이한수가 되면서 백으로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네이핑 구단이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여길 두고 둬도 잡혀있는 형태고요. 그렇다고 여길 두고 끊어도 이제는 이쪽으로 수를 메꿉니다.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쳐도 여기 한 수가 메꿔져 있기 때문에 100을 잡으면서 흑이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를 딱 붙이면서 조은영 구단이 바둑 변방국의 이미지를 벗어내면서 응시배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자 1회 대회예요. 1회 대회는 또 중국이 야심차게 이 네이핑 구단 외에 중국 선수들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바둑 변방국이라고 취급을 했던 조은영 구단 한국 바둑이 딱 우승을 하니까 중국 바둑으로서는 넋이 나갔습니다. 거의 네이핑 구단에 대한 비난도 엄청 났고요. 자, 아무튼 이 바둑을 통해서 한국 바둑의 위상을 올린 대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이 이후에도 이제 조은영 구단도 물론 꾸준히 성적을 내지만 조은영 구단이 한국에서 비밀병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바로 한국의 이창호 구단이죠. 자, 중국 바둑이 조금 간과하고 있던 게 조은영 구단뿐만 아니라 이창호 구단도 조은영 구단이 키워가고 있던 시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중국 바둑이 거의 한국 바둑에게 20년 이상 힘을 못 쓰게 되는데 자, 과연 그 이상의 대국들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한번 이벤트성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흑백 바둑 굉장히 역사적인 대국을 이렇게 리뷰해 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